여군년이랑 병사 새끼들은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처먹어. 병사 밥을 훔치던 원사. 자신을 심판하러 온 여군이 3스타 육군 중장인 줄도 모르고 막말을 내뱉다 군복이 벗겨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메마른 먼지는 폐부 깊숙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지축을 울리던 폭발음과 화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귀국길, 천지련 중장은 전투복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중장 계급을 잠시 떼어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야전 전투 지휘관 출신의 여성 3선 장군이었다. 파병 기간 내내 단 한 명의 부하도 잃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가장 위험한 곳을 누볐고 마침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복귀 직후 휴가 대신 향한 곳은 집무실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투서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내용은 충청남도 논산시 황산벌 군수지원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고발이었다. 간부들의 식사는 호텔 뷔페 수준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에게는 썩은 식자재로 만든 구정물에 가까운 음식이 배식됩니다. 항의하는 병사는 징벌을 받고 여군 부사관들은 간부들의 노리개 취급을 당합니다. 천지련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었다. 하나는 부하를 버리는 지휘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약한 자를 핍박하는 군인이었다. 그녀는 즉시 참모들을 물리고 극비리의 단독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계룡대가 아닌 KTX 논산역이었다. 며칠 후 황산벌 군수지원단. 단정한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 이제 막 임용된 듯 어색한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의 신분증에는 신입 군무원 천지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신설된 장병 복지 실태조사 연구관이라는 임시 직책으로 위장 잠입했다. 그녀의 계급은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가 처음 마주친 것은 본부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하하늘 하사였다. 하하사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천지련 주무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천지련이 손을 내밀었지만 하하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경례만 붙였다. 아, 네. 충성. 저는 하하늘 하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천지련은 하하사의 경례를 받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하사의 눈동자에는 만성적인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천지련의 임시 사무실은 창고를 개조한 좁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부대 전체의 동향을 살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름때가 쩔어붙은 배식대와 바닥, 그리고 시큼하게 상한 듯한 음식 냄새였다.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긴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의 식판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찌개와 누렇게 변색된 나물, 그리고 고기라고는 부를 수 없는 비계 덩어리 몇 점이 전부였다. 그때 식당 한쪽 구석에 따로 마련된 간부 식당 칸막이 안쪽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야, 오늘 특식이네. 오원사, 이거 한우 등심 맞아? 그럼요, 마 중령님. 특별히 공수해 온 겁니다. 병사놈들한테 나가는 거랑은 질이 다릅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 부대의 군수지원단장인 마두필 중령과 식당 관리 책임자인 오만석 원사였다. 천지련은 병사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다. 그녀의 식판에 담긴 것은 멀건 국물과 밥, 그리고 김치뿐이었다. 비계 덩어리는 그녀 앞에서 정확히 떨어졌다. 그녀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맞은편에 앉은 한 병사가 젓가락으로 밥만 깨작거리고 있었다. 강철 상병이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배식구 쪽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저 오원사님, 오늘 고기 반찬은 이것뿐입.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만석 원사가 들고 있던 국자를 배식대에 내리쳤다. 쨍 하는 쇠소리와 함께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런 시발 병사 새끼가 어딜 감히 불만을 토해. 주는 대로 처먹어. 오원사의 고함에 강상병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간부 식당에서 육경철 대위가 기름진 입을 닦으며 나왔다. 그는 병사 식당을 둘러보다가 행정반의 하하늘 하사와 눈이 마주쳤다. 하하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육대위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이 하하사, 밥맛이 없나 봐? 표정이 왜 그래? 오빠랑 이따 저녁에 논산 시내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까? 육대위는 노골적으로 하하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하하사가 몸을 피하자 육대위의 표정이 굳어졌다. 천지련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그 멀건 국물을 한 입 맛보았다. 혀끝에 닿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모욕감이었다. 상황은 천지련이 식판을 들고 일어섰을 때 터졌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다 남긴 채 퇴식구로 향했다. 그 모습이 간부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어이, 거기 새로운 군무원 양반. 마두필 중령이 그녀를 불렀다. 천지련이 고개를 돌리자 마 중령과 육대위, 오원사가 그녀를 둘러싸듯 다가왔다. 천지련 주무관이라고 했나? 밥이 입에 안 맞아? 여기가 무슨 민간인 회사 식당인 줄 알아? 마 중령이 비아냥거렸다. 식사의 질이 병사들의 기본 권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천지련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 말에 육경철 대위가 코웃음을 쳤다. 하, 주무관 나셨네. 댁이 뭘 안다고 권리를 따져. 여자들은 이런 데서 밥 먹는 거 아니야. 저녁에 마 중령님이랑 나랑 술이나 한 잔 따라주면 특별히 간부 식당에서 먹게 해줄 수도 있는데. 육대위는 천지련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희롱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육대위, 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다 못한 하하늘 하사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공포에 떨면서도 용기를 낸 것이었다. 그 순간 오만석 원사의 눈이 뒤집혔다. 야, 이 여군년이 미쳤나? 네가 뭔데 끼어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간부들 대화에 주둥이를 놀려. 오만석 원사는 하하사를 밀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식당 전체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잘 들어. 저기 병사 새끼들이랑 여기 여군년들은 우리 남자 간부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나 처먹는 거야. 찌꺼기나 먹으라고 배급해 주는 거라고. 어디 감히 신성한 간부들 식사 시간에 불만이야. 식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강철 상병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고 하하늘 하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마두필 중령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오원사 말이 좀 거칠긴 해도 틀린 말 없네. 군대 짬밥이 다 그런 거지. 안 그래, 천주무관? 아니면 혹시 높으신 분한테 일러바치기라도 하려고? 마 중령은 천지련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조롱하듯 속삭였다. 천지련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3명의 간부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한 명씩 눈에 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 군무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의 격전지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졌던 지휘관의 눈,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맹금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오만석 원사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식당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그 말 다시 한번 해보겠나? 원사. 그녀의 말투에서 요자가 사라졌다. 오만석 원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상대를 하찮은 군무원으로 여기고
다시 고함을 질렀다. 뭐야,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명령이야? 너까지 게 뭔데? 천지련은 대답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계급, 방금 한 말을 정확하게 받아 적기 시작했다. 마두필 중령, 육경철 대위, 오만석 원사. 품위 유지 위반, 직권 남용, 부하 희롱, 그리고 군수품 횡령 혐의. 뭐 횡령? 마두필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천지련은 수첩을 덮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식당을 천천히 걸어나가며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다. 육군 본부 감찰실인가? 지금 즉시 황산벌 군수지원단 정문을 폐쇄한다. 현 시간부로 부대 전체의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헌병대와 수사단을 즉각 투입시켜라. 그녀는 전화를 끊고 얼어붙은 간부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내 집무실로 육군 참모총장 직통선을 연결해. 천지련 중장 이름으로. 천지련이 자신의 이름 뒤에 중장이라는 계급을 붙인 순간 황산벌 군수지원단 병사식당의 공기는 흑백 사진처럼 정지했다. 시간의 흐름이 멎은 듯한 정막 속에서 마두필 중령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렸다. 육경철 대위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벌렸고 오만석 원사는 희극 배우처럼 과장된 표정으로 귀를 후비는 신용을 했다. 뭐라고? 중장?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돌았나? 오원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신입 군무원의 과대망상이거나 혹은 자신들을 겁주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천지련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을 뻗었다. 어디서 감히 장군님을 사칭해. 인연이 군법이 무서운 줄 모. 그의 손이 천지련의 옷깃에 닿기 직전이었다. 쾅! 식당의 육중한 철문이 뜯겨나갈 듯이 열렸다. 칠흑 같은 전투복, 방탄 헬멧, 그리고 가슴에 헌병이라는 선명한 노란색 글자를 새긴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정문과 후문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췄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이것은 부대 자체 헌병대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완장에는 육군 본부라는 네 글자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대열이 좌우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한 명의 장교가 걸어 나왔다. 잘 다려진 정복, 붉은색 헌병 완장, 그리고 빛 한 줄기 없는 검은색 베레모. 그의 계급은 중령이었다. 그는 식당 내부를 빠르게 훑어본 뒤 안경 쓴 민간인 복장의 천지련을 발견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천지련의 앞으로 다가와 멈춰섰다. 그리고는 구둣발이 바닥을 깨트릴 듯한 기세로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육군 본부 중앙수사단 부단장 곽정의 중령. 천지련 중장님께 신고합니다. 명을 받고 부대 통제 및 용의자 확보를 위해 출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진동시켰다. 천지련 중장님. 그 6글자는 천둥 소리가 되어 마두필과 오만석, 육경철의 고막을 찢었다. 흐억. 오만석 원사는 방금 전까지 삿대질을 하던 그 자세 그대로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뜬 채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풀린 그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장군. 님? 육경철 대위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여군년이니 술을 따르라느니 했던 자신의 망언들이 뇌리를 스쳤다. 방금 자신이 희롱했던 여성이 아프가니스탄 전선을 지휘하다 복귀한 대한민국 육군 전투병과 최초의 여성 3선 장군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방광은 통제력을 잃었다.
군복 바지 가랑이 사이로 뜨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며 역한 지린내가 퍼졌다. 가장 침착해야 할 마두필 중령조차 완전한 패닉에 빠졌다. 그는 황급히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손이 제멋대로 떨려 관자놀이를 찾지 못했다. 아닙니다. 저 장군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천지련은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곽정의 중령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곽중령. 수고했다. 그녀는 주저앉은 오만석 원사부터 지린내를 풍기는 육경철 대위, 그리고 사색이 된 마두필 중령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셋. 지금 이 순간부로 직위를 해제하고 긴급 체포한다. 무슨 혐의로? 마두필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천지련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혐의. 첫째, 부하 여군에 대한 상습적 성희롱 및 성추행. 둘째, 병사들에 대한 모욕 및 가혹 행위. 셋째, 직권을 남용한 협박.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식판을 가리켰다. 멀건 국물과 밥알 몇 개가 뒹구는 처참한 식판이었다. 그리고 넷째, 내가 방금 내 눈으로 확인한 이 쓰레기 같은 식사에 대한 군수품 횡령 혐의다. 이들을 즉시 논산 육군 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압송해라.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관련 서류와 장부를 모두 확보하도록. 알겠습니다. 곽정의 중령이 손짓하자 헌병 2명이 오만석 원사를 돼지처럼 끌어올리고 다른 2명이 육경철 대위를 부축하다시피 일으켜 세웠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 오원사가 시킨 일입니다. 두 사람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식당을 채웠다. 마두필 중령은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 했다. 장군님, 제가 육군사관학교. 닥쳐라. 천지련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자네가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느 줄을 잡고 있든 상관없다. 군복을 입고 부하의 등을 치고 병사의 밥을 훔친 자는 내 군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자네가 지금껏 저지른 모든 오해와 관행들은 육군 법무실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도록 하지. 끌어내. 헌병들은 3명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손으로 입을 막고 질질 끌다시피 식당 밖으로 사라졌다. 식당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과 하하늘 하사, 그리고 공포에 질린 채 굳어버린 강철 상병만이 남아있었다. 천지련은 자신을 둘러싼 살벌한 기운을 거두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간부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그 장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강철 상병에게 다가갔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일병. 아니, 상병 강철입니다. 강 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천지련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그의 텅 비어가는 식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서렸다. 미안하다, 강 상병.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병사들. 그녀는 식당 중앙으로 걸어나가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내가 너무 늦었다. 너희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모욕을 당하는 동안 지휘관이라는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녀가 허리를 숙였다. 대한민국 육군의 삼선 장군이 일개 병사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도무지 실감할 수 없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큰 빚을 졌다. 오늘 저녁부터 너희들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천지련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녀는 하하늘 하사를 돌아보았다. 하하사는 입술을 깨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하하사. 네. 잠시 나를 따르라. 자네가 겪었던 모든 일들, 자네가 보았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전부 말해줘야겠다. 천지련은 헌병들에게 식당 통제를 맡기고 하하늘 하사를 데리고 식당을 나섰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마두필 중령이 사용하던 이제는 주인을 잃은 군수지원단장실이었다. 그곳에서부터 황산벌 부대를 좀먹던 암덩어리를 뿌리째 도려낼 대수술이 시작될 것이었다. 마두필 중령의 집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 방의 주인이었던 그의 명패는 이미 곽정의 중령이 치워버린 후였다. 천지련은 지휘관석에 앉지 않고 방문 객용 소파에 먼저 앉아 하하늘 하사를 맞은편에 앉혔다. 방 안에는 헌병도 참모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하하늘 하사는 가죽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지련은 딱딱한 군인의 말투를 버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부하를 다독이던 누이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하사, 이제 괜찮다. 아무도 우리 대화를 엿듣지 못하고 아무도 자네를 해치지 못한다. 그 말에 하하사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둑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아니 어쩌면 임관 이후 수년간 쌓여왔던 공포와 수치심,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천지련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다. 책상 위에 각 티슈를 뽑아 그녀에게 건넬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하하사가 훌쩍이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추한 모습을. 아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자네 잘못이 아니다. 천지련의 따뜻한 한마디에 하하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지옥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육경철 대위는 제가 이 부대로 전입 온 첫날부터 저를 노렸습니다.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게 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제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천지련의 미간이 좁혀졌다. 거부하면 하하사,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여군이 승진하려면 남자 지휘관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몰라? 라며 협박했습니다. 다른 여군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두필 중령님은 주말마다 관사에서 파티를 열었고 저희 여군 부사관들은 그곳에 불려가 술을 따라야 했습니다. 마치 유흥업소 종업원처럼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없었나? 자네를 도와줄 선배나 동료는? 하하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세상 물정 모른다, 저러다 너만 다친다고 했습니다. 오만석 원사는 그들의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비위를 맞춰주며 식자재를 빼돌렸고 그 대가로 모든 부대 운영에 실세 노릇을 했습니다. 병사들 식사는 보신 대로입니다. 멀쩡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는 전부 간부 식당이나 마 중령의 관사 파티용으로 빼돌려졌습니다. 하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몇 번 녹음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녀는 휴대전화를 조작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육경철 대위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늘아, 오빠가 이번에 너 근무 평정 최고로 찍어줄게. 대신 오늘 저녁엔 오빠 방으로 와야지. 예쁘게 하고 와. 군복 말고 원피스 입고. 다음 파일은 마두필 중령과 오만석 원사의 대화였다. 오원사,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한우 등심 말이야. 그거 병사 식당 장부에다가는 폐기 처리로 올리고 싹 다 내 관사 냉동고로 옮겨놔. 주말에 손님들 오기로 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중령님. 놈들한테는 그냥 수입산 냉동 비계 찌꺼기나 좀 풀면 됩니다. 걔들은 짬밥이 다 그런 줄 압니다.
찌꺼기나 처먹으라고 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나 먹으라고 하면 됩니다. 하하. 천지련은 모든 녹음 파일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지만 책상 위를 붙잡은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파일을 다 들은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곽정의 중령. 예, 장군님. 대기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늘 하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지금 즉시 수사관들을 이 방으로 보내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하하사의 신병을 최우선으로 보호해라. 그리고 마두필, 육경철, 오만석 이 세 명의 사무실과 관사, 숙소를 낱낱이 뒤져라. 지금 당장.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마두필 중령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정도 규모의 보급품 횡령과 비리가 부대장의 묵인, 아니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 황산벌 군수지원단의 상급 부대인 제2군수지원사령부 전체로 감찰을 확대한다. 보급처, 재정처, 감찰실까지 관련된 모든 라인을 이 시간부로 전부 정지시키고 샅샅이 뒤져라. 뿌리 뽑힐 때까지 멈추지 마라.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천지련은 하하늘 하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암초를 부순 용감한 군인이었다. 하하사. 자네는 정말 큰일을 했다. 자네의 용기가 수백 명의 전우를 구했다. 장군님. 자네는 오늘부로 이 지옥 같은 부대에서 전출된다. 내 직속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본부로 발령 내겠다. 그곳에는 자네를 희롱하거나 모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네의 용기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자네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하하늘 하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힘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천지련은 그녀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부패한 자들을 심판했으니 상처받은 부하들을 치유할 차례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방금 전 체포된 오만석 원사의 직속 부하, 식당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천지련 중장이다. 처충성. 상사 박대기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그것이. 기존에 준비된 식자재는 전부 폐기해라. 천지련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지금 당장 마두필의 관사와 간부 식당 비밀 창고에 불법적으로 보관된 모든 식자재를 압수해 병사 식당으로 가져와라. 헌병대가 위치를 알려줄 것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 저녁 이 부대 전 장병은 마두필이 훔쳐서 혼자 먹으려 했던 그 최고급 한우 등심으로 특식을 실시한다. 내가 직접 병사 식당에서 배식할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이 식당에서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으로 식사하겠다. 단 한 명의 병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창고를 열어라. 그날 오후 황산벌 군수지원단은 건군 일에 가장 기묘하고도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수사관들이 서류 상자를 나르고 헌병들이 간부들의 숙소를 수색하는 동안 병사 식당에서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리둥절하면서도 지옥 같던 부대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저녁 배식 시간이 다가오자 황산벌 군수지원단 병사 식당 앞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식당 내부는 아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했던 바닥은 광이 났고
역한 냄새 대신 고소하고 달콤한 양념 냄새가 가득했다. 헌병들의 감시 아래 식당 관리관과 취사병들은 온종일 식당을 쓸고 닦아야 했다. 병사들이 하나둘 줄을 섰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평소라면 멀건 국물이나 정체불명의 찌꺼기를 담아주던 배식대 중앙에 천지련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 군무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잡힌 깨끗한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빛은 아프가니스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빛났고 어깨에는 그녀의 계급을 증명하는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위생모와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접 국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한우 불고기가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줄의 가장 앞에 낮에 용기를 냈던 강철 상병이 섰다. 그는 식판을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경례를 붙였다. 추 충성, 상병 강철. 천지련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점심때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상병. 오늘 점심에는 고기가 없어서 서운했지. 그녀는 농담처럼 말하며 국자로 불고기를 푸짐하게 퍼올렸다. 식판에 메인 칸이 넘치도록 밥 위로까지 고기를 쌓아주었다. 많이 먹게. 이것은 자네들이 진작에 먹었어야 할 음식이다. 자네들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감사합니다. 강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식판을 받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천지련은 줄을 선 모든 병사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고기를 배식했다. 고생이 많다. 부모님 생각날 텐데 든든히 먹어라.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마치 오랜 세월 자식들을 굶긴 어머니가 돌아와 밥을 퍼주는 심정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담아 식사를 나눠주었다. 병사들은 식판에 산처럼 쌓인 고기와 난생 처음 보는 장군의 배식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모든 병사들의 배식이 끝난 후 천지련은 자신도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었다. 불고기와 갓 지은 쌀밥, 따뜻한 미역국,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 마두필 일당이 빼돌렸던 바로 그 식자재로 만든 식사였다. 그녀는 식당 중앙 강철 상병과 그의 동기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다. 여기 나도 같이 앉아도 되겠나? 병사들은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기세로 벌떡 일어났다. 아닙니다. 편히 드십시오. 천지련은 손짓으로 그들을 앉혔다. 편하게 앉아라. 지금은 지휘관과 부하가 아니라 같이 밥 먹는 전우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한동안 식당에는 숟가락과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며칠을 굶은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짓밟혔던 인격이 회복되는 의식이자 자신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천지련은 식판을 깨끗이 비운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식당 중앙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젊은 눈동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제군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힘있게 울려 퍼졌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의 격전지에서 제군들과 같은 전우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켰고 서로에게 목피숨을 맡겼다. 흙먼지 속에서 딱딱한 전투 식량을 나눠 먹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믿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내가 그곳에서 배운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하나다. 지휘관은 부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휘관은 부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사람이다.
부하가 없으면 지휘관도 장군도 없다. 그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런데 오늘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 황산벌 부대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내 부하들이, 내 전우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썩은 찌꺼기를 강요받고 인격과 명예를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맡긴 신성한 의무를 배신한 행위이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좀먹는 이적 행위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연설을 들었다. 마두필 중령과 그 일당은 너희들의 식판에서 고기 몇 점을 훔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국가에 바친 청춘의 가치를 훔쳤고 이 군복의 명예를 훔쳤으며 너희들의 신뢰를 훔친 것이다. 천지련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들은 오늘부로 군복을 벗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내가 제군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들이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식판은 내가 직접 책임진다. 너희들의 인격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녀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의 병사와 마주쳤다. 너희들은 누군가의 새끼나 찌꺼기를 먹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가장 귀하고 존엄한 아들들이며 나의 가장 소중한 전우다. 다시는 이 부대 그 누구도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모욕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이 너희들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명령이다. 연설이 끝나자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한쪽 구석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이었다. 한 이등병이 식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식당 곳곳에서 병사들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서름과 모멸감이 씻겨 나가는 소리였고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희망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때 강철 상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목이 터져라 외쳤다. 충성! 그의 선창에 식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천지련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식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짓밟혔던 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준 지휘관에게 바치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충성의 맹세였다. 천지련은 굳은 얼굴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시울도 뜨겁게 붉어져 있었다. 황산벌 군수지원단의 부패는 심판받았고 부하들의 상처는 이제 막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병사들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었다. 황산벌 군수지원단을 강타한 천지련 중장의 칼날은 멈출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육군 본부는 전례 없는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그녀는 그날 새벽 잠도 자지 않고 곽정의 중령이 제출한 수사 보고서와 하하늘 하사의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마두필 중령과 오만석 원사, 육경철 대위의 비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식자재 횡령, 유흥업소 여성을 가장한 여군 부사관 접대 강요, 공금 유용, 비자금 조성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비리가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묵인 하에, 아니 적극적인 공모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 증거였다. 횡령된 식자재와 빼돌려진 공금의 일부가 사령부의 주요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되었음이 밝혀졌다. 천지련은 보고서를 덮고 곧바로 참모총장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날 밤에 피로한 기색 대신 더욱 강렬한 결단력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총장님, 황산벌 군수지원단 사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가 아닙니다. 썩은 뿌리가 사령부 전체를 좀먹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천지련의 보고를 들은 육군 참모총장 강대산 대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귀하자마자 받은 익명의 투서를 알고 있었다. 그 투서에는 천지련이 파병된 사이 국내 부대에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아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지련의 자맹을 묵인하고 지원했다. 천 중장. 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의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군 전체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천지련은 단호하게 말했다. 총장님, 썩은 살은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모든 몸을 죽입니다.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숨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침묵이 군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제군들의 밥 한 끼, 여군들의 인권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대산 총장은 그녀의 말에서 과거 자신이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맹세했던 초심을 보았다.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천중장. 자네에게 전권을 주겠다.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모든 감찰 및 수사 권한을 자네에게 위임한다. 자네는 황산벌 부대 개혁 특임 중장으로서 어떤 성역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그날 정오 육군 본부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열렸다. 천지련 중장이 직접 연단에 섰다. 그녀의 뒤에는 헌병대장과 중앙수사단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은 오늘부로 군 내부의 모든 부정부패와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황산벌 개혁 작전에 돌입합니다. 저는 이 작전의 총책임자로서 그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군의 명예와 장병들의 인권만을 생각하며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전국의 모든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여군 중장의 강철 심판, 군대 비리 척결, 칼을 빼든 천지련 중장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군 내부에서는 충격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시각 제2군수지원사령부. 천지련 중장의 지시를 받은 곽정의 중령 휘하의 중앙수사단 병력들이 사령부를 봉쇄했다. 모든 출입이 통제되었고 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사무실과 관사는 낱낱이 수색되었고 수많은 불법 서류와 비자금 장부 횡령된 군수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사령부 보급처장인 염치영 준장은 자신의 관사 지하에 별도의 비밀 창고를 만들어 수십억 원 상당의 군수품과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다. 최고급 한우, 수입산 와인, 명품 시계, 심지어는 국가기밀 문서까지 발견되었다. 염치영 준장은 발뺌하려 했지만 곽정의 중령은 그에게 마두필 중령과 오만석 원사가 진술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들이밀었다. 염 준장님, 마두필 중령이 진술했습니다. 황산벌 군수지원단에서 빼돌린 식자재와 비자금의 30%가 염 준장님에게 상납되었다고. 이 통화 녹취 파일은 준장님과 마 중령이 한우 등급을 놓고 흥정하는 내용이군요. 모든 증거 앞에서 염치영 준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사령부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또 다른 거대한 비리 사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사령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간부들이 이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수사 끝에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인 강탁헌 소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은 군형법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술회 등 무거운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소식은 군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천지련의 칼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공포와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천지련은 강탁헌 소장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역시 한때는 청렴한 군인을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욕망과 안일함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씁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그녀는 곽정의 중령에게 지시했다. 곽중령, 이제 시작이다. 이들의 뒤를 봐주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었던 더 높은 자들까지 모두 찾아내라. 군복을 입은 자 중에 부패한 자는 단 한 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개혁 작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상처받은 부하들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녀는 수많은 서류와 증거물들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황산벌 개혁 작전은 이제 군 내부의 뿌리 깊은 적폐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수술 칼을 든 사람은 천지련 중장 혼자였다.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되는 동안 천지련 중장은 황산벌 군수지원단에 머물며 장병들의 생활 환경을 직접 살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무원 천지련이 아닌 전투복을 입은 천지련 중장의 모습으로 부대를 누볐다. 그녀의 뒤에는 항상 곽정의 중령과 수사단 병력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천지련은 부대 내 모든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병사 생활관, 훈련장, 보급창고, 심지어는 화장실과 세탁실까지. 그녀의 눈은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고 어떤 사소한 부조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병사 생활관을 방문했을 때였다. 낡고 녹슨 침대, 곰팡이가 피어오른 벽,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에어컨과 난방시설. 한겨울에는 냉골이고 한여름에는 찜통인 이곳에서 병사들은 잠을 자야 했다. 이게 뭔가? 천지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생활관장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변명하기 바빴다. 저 장군님, 예산 문제와 노후시설이라서. 천지련은 그의 말을 끊었다. 예산 문제. 마두필과 강탁헌은 수십억 원의 군수품을 횡령하고 고급 식자재를 빼돌려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였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나? 이 병사들은 자신의 젊음을 바쳐 국가를 지키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모습인가? 그녀는 즉시 곽정의 중령에게 지시했다. 곽중령, 지금 당장 재정처를 압수수색해라. 황산벌 군수지원단 시설 개선에 책정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라. 그리고 육군본부 공병대대에 연락해라. 오늘부터 이 부대의 모든 노후시설을 즉시 교체하고 개선한다. 예산은 내 지휘관 재량으로 우선 집행한다. 부족한 부분은 수사로 확보한 비자금을 활용해라. 그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황산벌 군수지원단은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변했다. 낡은 생활관은 철거되고 새롭게 단열재와 통신시설이 갖춰진 최신식 생활관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곰팡이 핀 샤워실은 깨끗한 타일과 온수시설이 완비된 현대식 샤워실로 바뀌었다. 훈련장의 노후 장비는 교체되었고 병사들이 이용하는 모든 편의 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천지련은 매일 아침 식당에 들러 병사들의 식사를 직접 확인했다. 더 이상 간부 식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간부들은 병사들과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식사를 배식받았다.
오만석 원사 자리에 새로 배치된 식당 관리관은 천지련의 눈치를 보며 최고급 식자재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병사들의 식판은 매일매일 진수성찬으로 가득 찼고 더 이상 음식물을 남기는 병사는 없었다. 장군님, 오늘 점심은 제철 해산물 모듬입니다. 새로운 관리관은 천지련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했다. 천지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사들의 식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 병사의 식판에 멈췄다. 김치찌개가 담긴 국그릇이었다. 이 병사는 왜 고기를 먹지 않지? 그녀는 재빨리 식단을 확인했다. 아, 저 병사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김치찌개를 특별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리관이 설명했다. 천지련은 병사에게 다가갔다. 자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나?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예, 장군님.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천지련은 관리관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모든 병사의 알레르기 유무를 파악해서 식단에 반영해라. 개인별 식단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내 부하가 먹는 밥 한 끼가 그들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고 나아가 국가를 지킬 힘이 된다.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전우회를 만들고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관리관은 천지련의 섬세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병사 식당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병사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기호를 배려하는 맞춤형 식당으로 거듭났다. 생일인 병사에게는 특별 케이크가 제공되었고 저녁을 앞둔 병사에게는 가족과의 식사가 허용되는 등 작은 배려들이 이어졌다. 천지련은 매일 저녁 병사 생활관을 불시에 방문하여 병사들과 직접 대화했다. 그녀는 그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꿈을 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선택된 젊은이들이자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하루는 한 병사가 천지련에게 물었다. 장군님, 왜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십니까? 저희는 그냥 군인인데요. 천지련은 병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냥 군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전우들을 지키며 깨달은 것은 결국 지휘관은 부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들이 행복해야, 너희들이 존중받아야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휘관의 길이다. 그녀의 말에 병사들의 눈에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제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억압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감격과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천지련 중장의 개혁은 황산벌 군수지원단을 완전히 다른 부대로 바꿔놓았다. 부대에는 활기가 넘쳤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더 이상 간부들의 부조리와 횡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간부들은 천지련 중장의 철저한 감시와 지휘 아래 오직 병사들의 복지와 부대 발전에만 몰두했다. 특히 하하늘 하사는 천지련 중장의 직속 참모로서 그녀의 개혁 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지련의 옆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부대 내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장군님, 지난주에 병사 휴게실에 비치된 도서들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선호하는 신작 게임 CD를 몇 개 구매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하사의 건의에 천지련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하하사. 자네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 병사들의 복지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해라. 자네는 이제 이 부대의 복지 총괄 책임자다. 병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하늘 하사는 천지련의 믿음 아래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대 복지 정책에 반영했다. 낡은 장비는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부족했던 문화생활 시설은 확충되었다. 병사들은 이제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지 않아도 부대 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었다. 강철 상병을 비롯한 병사들도 변화에 크게 고무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만을 품거나 체념하지 않았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대 발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했고 부대 시설 관리에 힘썼다. 그들의 얼굴에는 내 부대라는 자부심이 깃들었다. 천지련은 병사들의 변화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황산벌 군수지원단이 단순히 썩은 부대를 개혁하는 것을 넘어 부하를 사랑하는 지휘관의 표본이자 병사가 행복한 군대의 모델이 되기를 바랐다. 어느 날 천지련 중장은 병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한 병사의 식판에 놓인 낡은 군번줄을 발견했다. 군번줄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이름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 병사, 이 군번줄은 어디서 난 건가? 병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아, 장군님. 이게 제가 훈련 중에 잃어버렸던 군번줄인데 오늘 아침에 훈련장에서 찾았습니다. 천지련은 군번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군번줄은 군인의 신분증이자 부대에 소속된 명예의 상징이다. 낡았다고 버리지 마라.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잘 관리해야 한다. 내 부하 중 한 명이라도 군번줄 없이 전장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사 식당의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제군들, 군번줄은 단순한 철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한 증표이며 우리 각자가 이 거대한 군대라는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임을 상징한다. 우리는 모두 이 군번줄 하나로 이어진 형제이자 자매이며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전우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부대에는 더 이상 계급과 신분을 이용한 억압과 착취는 없을 것이다. 오직 전우애와 상호 존중만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군수지원단이라는 이름처럼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부대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부대가 단순한 행정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자신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천지련 중장의 헌신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진정한 전우들의 공동체였다. 황산벌 군수지원단의 개혁 소문은 전군에 퍼져나갔다. 병사 식당의 기적, 여군 중장의 파격적인 복지 개선, 군대도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육군 본부는 황산벌 군수지원단을 모범부대로 지정하고 천지련 중장의 개혁 모델을 전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한 달 후 황산벌 군수지원단에는 새로운 부대 마크가 새겨졌다. 그것은 강철 상병이 디자인한 것으로 힘찬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황금빛 별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다. 독수리는 강인한 군인을 상징했고 황금빛 별은 하나된 전우애와 빛나는 희망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는 하나, 조국은 영원이라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다. 천지련은 새롭게 단장된 부대 마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개혁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녀의 길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부하들을 아끼는 지휘관의 길은 결국 대한민국 국군의 진정한 강함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대한민국 육군 본부가 자리한 충청남도 계룡대의 공기는 서늘해졌다.
그날 육군 고등군사법원은 건군 이래 가장 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바로 황산벌 군수지원단 비리 사태의 주범들에 대한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 가장 앞줄 굳은 표정의 천지련 중장이 각 잡힌 정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당당한 군인의 자세를 되찾은 하하늘 중사 특진과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휴가까지 반납한 강철 상병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 피고인석을 향해 있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던 자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강탁헌 전 소장, 염치영 전 준장, 마두필 전 중령, 오만석 전 원사, 그리고 육경철 전 대위. 그들은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개월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부서지고 초조함과 공포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장내가 숙연해졌다.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탁헌 전 제2군수지원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의 조직적인 횡령과 비위를 묵인, 조장하였으며 상납받은 금품으로 개인의 사치를 누리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지극히 무겁다. 군수품은 전우의 피와 땀이며 지휘관의 책임은 하늘과 같다.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을 배신했다. 재판장은 강탁헌을 노려보며 선고했다. 피고인 강탁헌을 파면하고 징역 20년에 처한다. 강탁헌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은 염치영이었다. 피고인 염치영. 보급처장으로서 군수품 관리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횡령을 주도하며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는 적군에게 군수품을 넘기는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마두필과 오만석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피고인 마두필. 부하 장병들의 식사를 쓰레기로 만들고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며 부대를 사유화했다.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오만석. 실무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병사들의 고충을 헤아렸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들의 고혈을 짜내 간부들에게 상납하고 개인의 배를 불렸다.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10년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하하늘 중사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육경철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다. 피고인 육경철. 지휘관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협박하였다. 이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전우회를 파괴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또한 병사들에게 찌꺼기나 먹으라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재판장은 하하늘 중사를 잠시 바라본 뒤 단호하게 외쳤다.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8년에 처한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명한다.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억울합니다. 육경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울부짖었지만 헌병들에 의해 즉시 제압당했다. 오만석은 실신했고 마두필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실성한 듯 웃었다. 그들이 군복을 입고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고도 공정했다. 천지련은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이 아닌 깊은 슬픔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썩은 가지는 잘라냈지만 그 상처는 군 전체의 깊은 흉터로 남았다. 재판이 끝나고 그녀는 법정을 나서는 하하늘 중사와 강철 상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다. 자네들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하하늘 중사는 눈물이 그렁한 채 경례를 붙였다. 아닙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겁니다. 강철 상병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말했다. 저희에게, 저희 병사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련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심판이 끝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황산벌 군수지원단은 그 이름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황산벌 전우지원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창설되었다. 부대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낡고 곰팡내 나던 생활관은 최신식 난방시설과 개인용 침대, 그리고 쾌적한 휴게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병사 식당은 전후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매일 전문 영양사와 조리병들이 협력하여 호텔 뷔페 부럽지 않은 건강한 식단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사람이었다. 부대의 지휘관과 간부들은 천지련 중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선발한 오직 부하 사랑과 청렴함만을 기준으로 뽑힌 이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병사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병사들과 함께 땀 흘려 훈련하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다. 오늘은 그 새로운 황산벌 전우지원여단의 공식적인 재창설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부대 연병장에는 육군 참모총장 강대산 대장을 비롯한 육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가족들이 초청되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천지련 중장은 여단장 자격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절도 있으면서도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사열했다. 그들의 군복은 깨끗했고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부대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재창설식의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부대기 수여식이었다. 강철 상병이 디자인하고 전 장병의 투표로 선정된 황금빛 별을 품고 비상하는 독수리가 새겨진 깃발이었다. 참모총장이 천지련 중장에게 깃발을 건네자 천지련은 그 깃발을 받아들고 힘차게 흔들었다. 새로운 깃발이 황산벌의 하늘 아래 힘차게 펄럭였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천지련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참모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우들인 황산벌 여단 장병 여러분.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불과 몇 달 전 이 자리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존중이 아닌 모욕이, 신뢰가 아닌 배신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우들은 따뜻한 밥 대신 썩은 찌꺼기를 강요받았고 보호받아야 할 여군들은 인격을 희롱당했습니다. 그것은 이 부대의 수치이자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치욕이었습니다. 초청된 가족들 사이에서 낮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나는 오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존중입니다. 그 씨앗의 걸음은 신뢰입니다. 천지련은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 황산벌 전우지원여단에서는 그 어떤 지휘관도 부하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간부도 병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군과 남군을 구분하는 차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전우라는 이름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진정한 강군은 최신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군은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우회에서 나옵니다. 내 부하가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 지휘관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믿음을 지켜낸 2명의 용감한 군인이 있습니다. 천지련이 손짓하자 하하늘 중사와 강철 상병이 연단 위로 올라왔다. 두 사람은 긴장했지만 당당했다. 하하늘 중사 그리고 강철 상병.
이 두 사람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썩은 거인들을 무너뜨렸고 오늘 이 새로운 부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부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병사들은 동료를 향해 환호했고 가족들은 눈물을 훔쳤다. 하하늘 중사와 강철 상병은 참모 총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수여받았다. 천지련은 마지막으로 연설을 맺었다. 황산벌 전우지원 여단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존중받고 가장 사랑받는 가장 강한 군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식판은 조국의 식판이며 여러분의 명예는 곧 대한민국의 명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황산벌의 여명 아래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진정한 전우로서 함께 나아갑시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것은 억지로 쥐어짜낸 충성 구호가 아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 자신들의 가치를 되찾은 이들의 기쁨의 포효였다. 기념식이 끝나고 천지련은 병사들의 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강철 상병의 어머니는 천지련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밥 굶을까봐, 나쁜 간부 만나서 고생할까봐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늠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천지련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머님, 강상병은 어머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저의 소중한 전우이자 제 부하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이 아들들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걱정 마시고 저희 군을 믿어주십시오. 그날 저녁 전후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장병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특별 만찬이 열렸다. 천지련 중장은 가장 늦게 식판을 들었다. 그녀의 식판에는 병사들과 똑같은 밥과 국, 그리고 갓 구운 스테이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철 상병과 그 가족들이 앉은 테이블에 합석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랐고 부대에는 따뜻한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 소리가 넘쳐 흘렀다. 천지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화약 냄새 대신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끝났고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부하들의 평화로운 저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